자, 조금 쉬셨죠? 우리 아까 제가 일제시대, 예, 경찰국 위생과, 그죠? 맨날 달달달달 외우던 것도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갈게요. 우리 유인물의 완성여과, 급성여과. 이건 이제 상수 쪽입니다. 상수 쪽에 완성여과, 급성여과는 비교돼서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 아실 거예요. 일단, 이제 완성여과. 영국식이지. 예, 그런데 비해서 급성여과는 미국식입니다. 자, 완성여과 전에는 보통 침전. 그런데 급성여과는 그 전에 약물 침전. 자, 요 단어는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빈 칸으로 놔둬놨는데, 모래층 청소, 완성여과는 사면대치. 그런데 비해서 급성여과는 역류세척. 기억하시죠? 그 다음 요건 또 처음 보셨을 텐데, 유사경이라고 해서요. 일단 완성여과는 고온 모래 입자예요. 그런데 비해서 급성여과는 제가 거친 모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친 모래 입자고, 이게 이제 공국률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래면 모래하고 모래 사이의 그 틈을 공국률이라고 하는데, 고온 모래 입자이기 때문에 공국률이 작아요. 그런데 비해서 거친 거잖아. 약간 알맹이가 큰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의 간격이 좀 틈이 크겠죠. 그래서 공국률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과 속도 3m입니다. 그런데 급성여과가 벌써 120m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가는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과 속도, 여과 작용이요. 여과 작용이 완성여과는 표면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급성여과는 거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부에 그 약을 뿌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자, 소요되는 면적이 넓은 면적이 필요한 게 완성여과. 그런데 비해서 급성여과는 좁은 면적이어도 된다라고 했고, 이러다 보니까 넓은 면적이 필요하니까 건설비는 많이 들겠죠. 근데 경상비, 유지비는 적게 들어요. 그런데 비해서 급성여과는 반대지, 건설비 적게 들지만 경상비는 많이 들어요. 자, 세균 제거율 하나라도 더 많은 게 뭐야? 완성여과죠. 98에서 99%. 근데 급성여과는 95에서 98%. 자, 전 염소 처리. 우리 완성여과는 전 염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아닌데, 전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급성여과는 전 처리가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처리 분명히 한다라고 표현했고요. 이거 저번 시간인가 배웠을 텐데. 자, 기술의 필요성, 고도의 기술이 불필요하다. 근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급성여과 쪽이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습해 봤고, 그러면 이거 이제 이따가 문제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럼 이제 8번으로 갈게요. 자, 5회의 8번입니다. 자, 먹는 물 그 규칙상 강력 상수도, 지방 상수도의 경우 수도꼭지에서 하는 검사 있었는데, 수도꼭지에서 하는 검사, 이거 외우시라고 그랬는데, 몇 개였었죠? 일단 잔류염소 있었습니다. 대장균 있었었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요겁니다. 하여튼 대장균이 있고, 일반 세균도 있었습니다.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 둘, 셋, 4개 있었었거든요. 하나가 뭐죠? 총대장균이요. 총대장균. 그리고 잔류염소, 총대장균,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균, 그 다음에 일반 세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럼 답은 나, 다, 라 2번. 폐하는 없었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요. 요거 얼마나 자주 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아시지? 그리고 또 전에는 또 수도꼭지가 몇 개냐 이것도 시험 문제 났었다라고 했고요. 인구 5,000명 미만일 곳이야. 5,000명 미만이면 수도꼭지 하나 검사하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마저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2번이에요. 자, 9번 삼포도에 대한 설명 옳은 거예요. 자, 삼포도에는 범위, 사분 편차, 평균 편차, 표준 편차, 분산 변이 계속 괜찮습니다. 자, 나번 삼포도의 값이 적을수록 자료들은 대표값 주위에 밀집되어 있다. 맞죠? 삼포도가 크면 클수록 넙대대하게 있는 거고, 삼포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중심에 딱 밀집되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삼포도의 값이 클수록 좌표들은 대표값 주위에 밀집되어 있다가 아니지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답은 틀렸고, 범위는 삼포도를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그지?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걸 빼면 되는 거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별량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맞네요. 결국 답은 가나라. 답은 4번이에요. 자, 10번입니다. SDA, 특이동적 작용. 이거 요즘 말로는 식사성 발열 효과라고 표현했었었죠. TEF야, 식사성 발열 효과.
이 중에서 열량이 가장 큰 애 있었는데, 열량이 가장 큰 애 누구였었죠? 고기 아니야, 단백질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 막 배고플 때 고기 사주면 오히려 안 좋다. 예, 소화도 안 되고 이게 식사성 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나면 더 기운이 빠진다라고 했거든요. 하여튼 단백질이 가장 커요. 얼마나 큰지 기억하세요? 16에서 30%. 그 다음으로 큰 게 탄수화물입니다. 4에서 9. 가장 작은 게 지방이었었던 거 기억하시지? 4%. 근데 이걸 혼합해서 먹으면 10%. 그래서 외웁시다. 예전에 시험 문제는 혼합시 이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고, 그러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 가장 큰 애 그 열량은 뭐 몇 %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거야. 하여튼 단백질이고 14에서 30%.